안녕하세요, 우리 당근님들. 저는 심리상담에 1000만 원 넘게 쓴 심리상담 고인물 서늘한 여름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상담을 받는 마음과 심리상담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을 소소한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총 3명의 상담사분과 상담을 했었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제가 첫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상담은 제가 첫 퇴사를 하고 나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받게 됐고요. 세 번째 상담사님과 지금 3년 넘게 상담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이죠. 진로 문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트라우마, 정서 조절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과 100회기 넘게 상담을 받았고 아마도 계속 이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심리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마치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냐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대부분 건강해지죠? 근데 어떤 운동을 누구랑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나랑 잘 맞는 트레이너와 나한테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한다면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심리상담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심리상담에 대한 메타 연구가 있는데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심리상담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PT가 돈 주고 건강을 사는 느낌이라면 심리상담은 돈 주고 마음의 평화를 사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늘 평화롭지는 않지만 마음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심리상담을 되게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심리상담이 비싸다고들 해요. 실제로 싸진 않아요. 회기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요. 저는 회기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제 건강을 위해서 받는 거라서 저는 심리상담을 받지 않았더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창작도 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우리가 어디 팔 부러지는데 돈 아깝다고 이거 안 고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깁스를 하고 수술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너무 필수적인 돈이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는 대신 심리상담을 받는 거를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여행은 한 2주 다녀오는데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심리상담은 그 돈이면은 거의 몇 년을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받고 있고요. 만약에 심리적인 문제가 눈으로도 보일 수 있었다면 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리상담에 돈을 쓰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 덜렁덜렁한 채로 살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리상담이 없으면 제 삶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꼭 써야 되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정신과와 심리상담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이 질문도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사실 정신과와 심리상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둘 다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둘 다 받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신과를 다니시다가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심리상담을 받다가 지금 이 증상은 좀 약물로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정신과를 다니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 너무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너무 잠을 못 자고 너무 자살사고가 심하고 식욕이 너무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라면은 저는 정신과에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대인관계 문제나 정서조절 문제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가족관계 갈등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심리상담을 이용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소소한 팁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격증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상담이 자격증이고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격이 없지만 만약에 내일부터 나 서늘한 여름밤 상담센터 열겠다라고 하면은 열고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인 우리들이 그 상담사가 정말 자격이 있는 상담사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믿고 상담받는 자격증들은 여기 요 자격증들이거든요.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2급, 그리고 한국 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2급, 한국 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외의 국가공인 자격증들이 있는 분들은 저는 믿고 상담을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께 거의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팁은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상담사를 고르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건 마치 어떻게 나한테 맞는 파트너를 만나냐, 혹은 어떻게 나한테 맞는 헤어 디자이너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해요. 그만큼 자신의 주관이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상담사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내가 좋으면 좋은 상담사고요. 내가 싫으면 나쁜 상담사예요. 나쁜 상담사, 나한테 안 맞는 상담사예요. 굳이 상담사가 나한테 안 맞는데 내가 맞춰야 된다? 혹은 그래서 원래 상담이 이런 거니까 내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서비스예요. 내가 내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선생님, 정말 잘 치료하는 선생님이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한 선생님인데 나랑 너무너무 잘 맞아서 좋은 치료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한 첫 3회기 정도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은지. 그리고 3회기 이후에도 만약에 안 맞는다 싶으면 저는 좀 과감하게 상담사를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상담사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실 상담사분들은 상담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심리 검사를 권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져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저 상담사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혹은 저 상담사가 왜 나한테 심리검사를 권하지?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가? 이렇게 혼자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꼭 상담사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번 회기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면 이런 건 좀 기분 나빴어요. 심리검사를 권하시는데 왜 권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것들? 아니면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에 선생님은 어떤 수련을 받으셨어요? 어떤 자격으로 저를 상담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전혀 신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받다가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은 좀 기분이 나빴거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시고 좀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상담사라면 그런 질문들을 불쾌해하지 않을 거고, 또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이 상담사를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괜히 주변에 물어보지 마시고 야, 내가 심리상담 받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야, 상담사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지 마시고 그 상담자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상담 받는 마음과 이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더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거고, 상담을 받다 보면은 아무리 제가 상담사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어도 상담사한테 물어보기 힘든 점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런 더 다른 심리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에 심리상담 받기 전에
사람들이 정말 자주 물어봤던 질문들과 그 답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 FAQ 포스팅을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거기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제 블로그에서 심리상담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제가 심리상담 받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심리상담을 받는데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심리상담 경험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